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면 세금과 건보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그리고 배당주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폭탄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폭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저처럼 배당주, 배당 ETF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 또는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배당금으로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준까지가 그 목표일 것입니다. 적게는 월에 100에서 200만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요. 자연스럽게 세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근로소득세도 이렇게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의 경우 15.4%, 미국 주식의 경우 15%,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이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 또한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들어보면 25년 6월 기준으로 연간 약 1,2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세전 기준이고요. 이 중 약 800만 원이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고 4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와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연 800만 원의 배당금은 전체 해외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인 약 120만 원을 배당소득세로 제하고 68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세 계좌의 400만 원은 조금 복잡하지만 ISA 일반형 기준으로 수익의 200만 원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저는 ISA에서 맥쿼리 인프라를 1259주, 약 1,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배당금은 세전 1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의무 가입 기간 3년간 배당을 받는다면 약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나머지 100만 원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 대비 약 36만 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뒤에서 말씀드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25년 초부터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하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였던 국내 상장 해외 ETF가 과세로 바뀌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죠. 따라서 보수적인 약식 계산으로 연배당 300만 원에서 15%를 제한 255만 원이 제 연금 계좌의 배당금 실수령액입니다. 참고로 이중과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해소가 될 것인데요. 9% 크레딧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차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연 배당금 1,200만 원 중에 세금으로 168만 원을 내고 1,032만 원 정도를 실수령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폭탄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면 이처럼 15.4%보다 낮은 세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 폭탄 이야기가 매번 나오는 이유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종합소득 6가지에서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연 배당금 8,400만 원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산식으로 8,400만 원은 배당소득의 기본세율 15%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8,400만 원이면 15% 기본세율일 경우 1,26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요.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에도 구간별로 계산을 해보면 1,260만 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배당주로 16억 8천만 원이 있어야 연 5%를 적용하면 연배당 8,400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8,4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1,260만 원을 내고요.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기준 러프하게 약 670만 원에서 700만 원 내외로 나옵니다. 전부 제하고도 한 달에 53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배당 성장을 감안한다면 물가를 해지하면서 월 500만 원은 배당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세금을 더 내야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는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 세전 연배당 8,400만 원 이하의 실수령액은 세전 배당금에서 23% 세금을 제한 77%를 곱하면 됩니다. 77%. 외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물론 자산이 많아지면 76, 75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단순하게 77%를 곱하면 일반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떨까요? 각종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8천만 원,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있을 경우 딱 근로소득 공제만 반영했을 때 실효세율은 20%가 약간 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약 3% 정도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며 이 추가 건보료는 직장에서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닌 내가 100% 다 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년에 160만 원 추가 부과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세계좌 3종인 ISA와 연접펀, IRP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절세 전략으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금융소득만 있고 연 8,400만 원 이하의 배당을 받으면 세전 배당금의 77%를 곱한 것이 세금과 건보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에서 합산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높아지고 건보료도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당으로 연 2천만 원을 넘으려면 배당률 5% 기준으로 배당주 4억이 있어야 하는데 절세계좌 3종을 다 채우고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 4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절세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